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20%가 넘는 이런 이 야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지지도가 나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가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홍준표 의원 추석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추석쯤 되면은 자신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어쨌든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추세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1953년생 경남 창녕군 남지읍 출생입니다. 이남 3녀 중 넷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습니다. 아버지는 무학의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합천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를 6번이나 옮겨 다녔다라고 합니다.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사귈 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라고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영남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는 사과 행상을 하면서 가족들을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아마 홍준표 의원이 어떤 이 기득권 이미지가 없는 것, 소탈한 것,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환경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대에 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었고 사관학교에 좀 가려고 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법대에 진학을 합니다.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공부와 과외를 같이 해 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꾸리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현재 서울 사대부고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려대 북은 종암동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하숙을 이 서울대 상대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과 같이 하숙했던 하숙생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다 하숙 동기들입니다. 대학교 때 홍준표 의원은 박정희 유신 반대 운동 등을 하다가 중정에 끌려가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사식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보게 되는데 번번이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안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우연히 지금의 부인인 이순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뒤에 이제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그 지점에 근무하던 선배를 통해서 이순삼 씨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나랑 사귀고 싶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고대 도서관 4층으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순삼 씨가 한편으로 보기에는 당돌하기도 하고 좀 어이없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당찬 모습에 끌려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서관으로 홍준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형편이 되는 대로 같이 살자 하면서 사실상의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만큼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귀다가 이제 장인 장모 될 분들한테 인사를 가게 됩니다. 전라북도 부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만난 뒤에 인사가 끝난 뒤에 이제 나중에 장인어른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이 고시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고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장모 되는 분은 사람이 착해 보이니까 잘 해봐라 이렇게 좀 다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 어쨌든 그래서 장인에 대해서는 좀 차갑게 용돈을 잘 안 주고 뭐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장인이 내가 자네를 잘못 봤네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이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장인의 마지막을 홍준표 의원이 잘 모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 계속해서 뭐 결혼한 이후에도 사시에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몸무게가 한 48kg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역을 가지는 못하고 방위병으로 고향 부근에 가긴 뭐하고, 그래서 처가 부근인 전라북도 부안 근처 해안 초소에 근무를 하면서 군 복무를 마칩니다. 결혼 5년째,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30살 때인 1982년 홍준표 의원이 이때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24회 사법고시였고요. 연수원 14기입니다. 연수원 동기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또 주호영 의원,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검에서 검사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이 윤영호 법원장이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좀 개명을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개명한 이름이 현재 쓰이는 홍준표입니다.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이때 개명을 한 거죠. 주로 이제 검사 시절에는 뭐 강력부 검사, 특수부 검사로 지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비주류로서 어쨌든 믿을 건 수사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강력부 특수부에서 아주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 전기환 씨가 연루된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이라든지 국제 PJ파 이 조폭 사건이죠. 정덕진 슬롯머신 대부 구속한 거, 또 박철원 육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박철원 전 의원도 구속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지게 하고, 거악척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쨌든 소신껏 수사를 하는 검사, 이런 이미지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1995년 인사에서 법무부 특수법령과로 발령이 나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 뒤에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이 돼서 15대 총선에 출마해서 그때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조폭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굵직한 이 권력형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위협들 같은 것들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안전을 위해서 내가 정계에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대부터 18대까지는 송파나 동대문 등 서울에서 이제 사선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그 뒤에 경남도지사 재선을 지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당선을 하죠. 이제 5선 의원입니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문재인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하게 되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탈당을 했다가 얼마 전에 6월 24일 날 다시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복당을 했습니다. 8월 17일 날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또 적극 옹호하면서 세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근에 홍 의원의 지지세가 좀 상승하는 부분은 20대 중도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어떤 지지 흐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좀 싸우기가 쉽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도 이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탈함, 또 직설적인 격이 없는, 또 이 상당히 성장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 비주류의 삶, 흑수저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도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얘기대로 추석 전후에 골든크로스를 이룰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7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또 간단하게만 보면 대통령 중임제와 행정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이거 다 없애겠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하겠다. 그리고 경찰 수사국 독립하고 감사원의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는 사정기구 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와 MBC 민영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 이어서 대선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과연 앞으로 홍 의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